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 세법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저는 아실 수 있지만 장례대회사고요. 토요반은 일단 기본반은 제가 하고 그 이후는 일단 스케줄 맞춰서 진행할 건데, 일단 진도는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하고 설명회 때도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랑 그 순서랑 아니면 지금 시작하면 언제까지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이런 것들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니까 내용 자체가 쉬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위주로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어려운 걸 매일 배우다 보니까, 그걸 복습하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배우는 건 좋고, 배우는 건 좋은데, 배우고 돌아서면 거의 까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중에 시간 되시는 대로 복습을 하시고, 지금 과정이 한 다음에 또 종합반에서 또 한 번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소득부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래도 그때 가서 새롭지 않도록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고, 일단 1차에서 세법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순서가 부가가치세랑 간단히만 설명하면, 부가가치세법을 첫 번째 해서 반 정도 한 다음에 그 시간을 반 정도 쓴 다음에 바로 소득세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과정에서 배울 건데, 일단 얘네들이 1차 때 시험은 이 정도 나요. 이 정도. 40문항 중에 18개를 내는데, 난이도가 얘네들은 1차 때는 쉬워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가세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고, 소득세는 이 중에서 한 8개 이상은 1차 때 가능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면 여기서 다 거의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거 간단히 풀으셔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너무 믿다가 공부하실 나머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법인세법, 우리 학원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약하신 분들이 그 과목이 이 세목이 법인세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일단 공부할 때가 어려워, 할 때가. 그래서 할 때가 어렵고,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고 어느 정도 되기만 하면, 그나마 얘네 셋하고 차이가 그게 크진 않은데, 공부할 때가 좀 어려울 거고, 이게 지금, 얘네를 공부할 때는 바로 공부를 해서는 이게 이해가 어려워, 이해가. 그래서 회계를 좀 배우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회계가 좀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좀 뒤쪽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반 수업할 때 그때 진행할 거니까 보시고, 1차 때 법인세가 10개 나오는데, 옛날에는 우리 학원에서 법인세법을 거의 강의를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합격을 1차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최종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강의를 좀 많이 해요, 요즘엔. 그래서 많이 하고, 2차 대비용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한다고 보셔도 되고, 1차 때는 난이도가 아주 약하게 나와. 그래서 10개 중에 5개는 기본적으로 거의 바로 풀 수 있게 내니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문항 중에 보통 합격선은 16개부터 시작이죠. 16개부터 20개를 맞추시면 합격선에 들어와요, 우리 세법은. 그래서 꽈락 넘는 거고, 이건 반타작 하는 건데, 공부를 했는데 반타작밖에 안 할 거냐 이거지만, 문제는 어려워. 일단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난이도가 하급으로 나오는 게 한두 개. 하급이라는 건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들 공부하시면 그런 게 한 12개 정도 나오고, 한 중 정도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시간을 두고 푸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수업 시간, 우리 시험 시간 들어갔다가 하지도 않았는데 종 쳐요, 그냥 바로.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종 치는 수도 있어. 이게 읽다 보면 종이 쳐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몇 개 안 풀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 첫 해는 눈은. 그래서
대비를 아주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 나 이거 풀 수 있으니까 계속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소리죠.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을 1분에 하나씩 풀으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1분에 하나씩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그걸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걸 못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푸는 순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반밖에 아니니까 시간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푸신 다음에 시간이 좀 조금 남으신 분들은,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나머지도 이제 푸셔서 보통 이제 5, 60점대 맞으시면 1차는 아주 충분히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 60점이 있잖아요, 1차. 근데 이제 우리가 기타 과목이라고 해서 나중에 재정학하고 이제 법인데, 뭐 상법, 뭐 민법, 행수법이라고 해서 얘네들인데, 재정학은 조금 내용이 뭐 새롭겠지만 이것도 이제 공부하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상법, 민법, 행수법 중에서 선택 잘 하셔서, 우리 합격자들이 요즘에는 저는 행수법을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회계사들은 이제 상법만 봐요. 상법만.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지만 아주 난이도가 행수법이 쉽대. 그래서 추천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상법을 했는데 행수법 공부하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거는 자기는 공부를 되게 되게 하루에 이제 한 3, 4시간 공부했는데, 얘네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해도 충분히 이제 그게 다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쉽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난이도가 이제 갑자기 어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을, 합격생들은 거의 다 둘 다 80점 이상을 맞으니까. 이걸 80점 못 맞아도 이걸 조금 더 맞으면 되겠지만, 이 80점이면 몇 점이에요? 40점이 되잖아, 40점. 회계도 40점. 근데 회계를 40점 꽈락만 넘기겠다 하면 꽈락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꽈락을 넘기겠다 생각하시면 꽈락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50점까지는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좀 더 덜 맞아도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목을 이제 세법이랑 우리가 재정학 보고, 그다음에 상법하고 회계학 보는데, 첫째 시간 보고 나서 이거는 잘 본 것 같은데 회계학이 꽈락 같아,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처음에. 첫 시간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 것 같은데 둘째 시간에 봐야 될까 막 고민도 되고. 근데 꽈락이 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찍었는데 다 맞을 수도 있잖아, 몇 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걸 맞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냥 제대로 푼 거 한 15개 풀고 나머지를 한 줄로 밀면 합격이야. 제대로 푼 게 15개가 있으면. 근데 제대로 푼 게 15개가 없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때 이제 나머지는 애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찍으면 다 비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위험하고, 뭐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보통 들어가니까 그때 공부해도 충분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이제 1년 동안 배울 건데, 이게 1년짜리가 아니에요. 이건 1년 배우고 합격하셔도 우리가 2차 시험 때도 또 나오고, 이제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하실 때도 얘네 셋만 할 거야, 셋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서 업무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무사니까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서, 일단 1차 때는 기타라고 해서, 이제 기타, 우리 세목이라고 해서 지금 28개잖아요. 그래서 12개가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국세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양이 개수가 많아서 이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쓸데없는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 일단.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투자된 만큼 5개 확보하기가, 맞추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리고 2차 때도 이제 우리가 과목이 있긴 한데, 그 세목에 들어 있긴 한데, 얘네를 소홀히 하고 얘네를 할 바에는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항상. 얘네를 하고 나서 시간 될 때는 하시는데, 이게 굳이 국세기본법을 5개니까, 어차피 5개밖에 안 맞을 거니까,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법인세를 그러면 제끼고 국회 기본법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거는 세무사가 되지 말자는 이제 아주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인세 안 하면 여러분들 세무사가 안 돼, 아예. 그 이유를 이제 2차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국세기본법을 안 하고 합격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무사가 금방 돼.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금방금방 되는데, 저는 이걸 강조하지 않아. 이걸 더 강조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말 문제니까, 이거는. 말 문제니까. 국세징수법이라고 해서 세 문제가 날 건데, 이거는 그나마 요거의 양이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1도 안 되고, 뭐 징수에 관한 절차인데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 내가 보기에.
아예 세무사들은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그냥 이런 절차로 해서 아니 걔네들이 와서 내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 뭘 하겠지? 무슨 징수 절차를 해서 해가겠지. 근데 그 법적인 절차로 해서 이 법에 따라 해갈 거니까 갑자기 집에 와서 딱지가 붙고 딱지 붙은 걸 갖고 가겠다.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아니면 경매 넘기겠다. 공매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거래처 중에 이제 돈 못 내신 분들이 갑자기 세무서에서 막 날라와서 이제 뭘 하고 있으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세무사들한테. 그때 좀 필요한 내용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거래처로 부르시면 안 돼. 세금 못 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쳐내시고 우량 고객만 남겨서 세금 잘 내시는 분들만. 그럼 이건 볼 일이 없지. 저는 한 번도 이거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있겠죠. 누가 있겠지만 저는 이건 해본 적이 없어. 그 업무 할 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험용으로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쉽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시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국조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두 문제. 조처법, 조처법이에요. 조세범 처벌하는 거. 이 두 문제. 제가 강의 시간으로 얘기해 드리면, 실제로 강의 시간을 만약에 이제 제대로 강의를 한다. 제대로 강의하면 국세기본법을 한 15시간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법인세, 부가세 같은 경우도 한 16시간에서 뭐 20시간 안인데 천천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좀 빨리 하면 15시간으로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는 아주 중요해. 2차 합격하고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근데 얘는 안 중요해. 근데 시간은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문제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자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하지만 그냥 5개를 그냥 한 줄로 찍으세요. 하나 맞는 게 더 좋아. 저번에 공부를 엄청 했는데 이분 다 틀렸대, 5개를. 이거 뭘 하나 포기하고 이걸 공부해서 1차 합격해서 다행히. 근데 법인세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야. 근데 자기 국세기본법 다 틀려서 왔대요. 법인세를 차라리 찍은 게 몇 개 맞았대. 네? 그것처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공부를 지금 이게 왜냐면 하면 할수록 이게 가장 이 중에서 이제 판례나 이런 게 많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할 그 이론이 많은 게 얘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세법 교수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것들은 각 개별세법인데 개별 세목들인데 얘네들은 이게 일반세법이에요. 일반세법이라 여기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부분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중요해 보이는데 내용은 중요하지만 이제 시험용으로는 그게 중요성이 떨어져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길어야 6에서 7시간 정도 수업하면 충분히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국조법 같은 경우도 보통 10시간 정도 수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많이 강의 안 해. 그래서 이거 합쳐서 보통 4시간 반 정도 하니까 한 요 4시간하고 3시간하고 강의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지. 그래서 해야 되고 1시간 강의에서 2문제잖아. 거의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암기를 좀 하실 게 있어서 이제 그렇지. 얘도 좀 어려워. 이런 국조법. 이제 국제 조세에 관한 이제 조정인데 좀 어려운 거라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3가지를 강의하고 이제 이건 다른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제가 하라는 것만 남겨 있죠. 이제. 제가 이게 중요했으면 제가 한다고 했지.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파트야.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싫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포기하거든. 알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걸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나중에는 강조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 들으셔서 상관이 없어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되시는 분들은 국세 기본법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셔도 돼요. 아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시간이 없는데 이거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제 얘기예요. 그냥.